DJ. 안녕하세요. 전국의 구독자 여러분, 부자가 되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정훈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성입니다. 자, 그때 잘 지냈어요?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수능이 끝났네요. 예, 수능 그 열행사죠, 완전히. 진짜. 네. 수능 끝나면 이제 연말이구나 생각하면서 얼마나 우리 수험생들 고생 많으셨습니까?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와. 진짜 결과를 이제 기다리면서 조금 푹 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그 지금 수능이라는데 예전에 이제 예비고사 공고사 있었는데. 그쵸. 근데 참 저는 지금도 이제 조금 생각이 나는 게 그래요. 제가 어릴 때는 네. 야, 네가 이제 크고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그때 대학 안 가도 돼. 왜요? 대학 안 가도 고등학교만 나와도 다 먹고 살 수 있어. 그 미국처럼 막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커보니까 지금 더해. 그렇죠. 지금은 더해요. 대학 가는 게 지금도 예전 못지않게 어렵고. 아니 예전보다 네.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조금 공부하면은 그래도 서울에 있는 대학 뭐 다 들어갔다고 하는데 요즘은 서울에 있는 대학만 들어가면 서울대 들어갔다고. 아니 또 고등학생 아드님이 있으시니까 더 잘 좀 아시겠습니다. 잘 몰라요. 어렵다는 것만 압니다. 요즘 시험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옛날보다. 참 공부하는 게 사실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공부하는 게 제일 쉽다 뭐 이런 얘기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공부가 가장 가장 쉽다. 쉬웠어요. 옛날에 진짜 베스트셀러 네. 제목이었는데. 가장 쉬웠는데 네. 근데 지금도 저는 공부하는 지금 뭐 대학원 간다 뭐 이렇게 네. 주변에 이제 또 나이 들어서 이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대단하다는 생각 많이 합니다. 진짜 그래요. 저도 이제 수능 때 생각해보면 그때는 수능 잘 보고 못 보고에 따라서 인생 다 가진 것 같고 맞아요. 예. 끝난 것 같고 뭔가 그렇지만 또 지나고 보면 또 넘어 산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이런 얘기는 참 많이 하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대학을 나온다고 해서 또 좋은 직장 꼭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제 주변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소위 명문 대학 나와서 놀기. 사실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하죠. 그렇죠? 어쨌든 우리 젊은 청춘들 정말 수능 보느라고 너무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고 이제 당분간은 좀 푹 쉬면서 즐거운 일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혹시라도 이렇게 좀 쉬다가 유튜브도 보고 하시다가 우리와 만나게 됐다. 그러면 저희가 또 커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커피 쿠폰 넉넉하게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또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퀴즈 그러면 드려볼게요. 이렇게 커피 드리고 싶어서 내드리는 퀴즈니까 잘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퀴즈맨! 네, 여기는 퀴즈맨입니다. 저도 수능 보고 대학 갔는데요. 끔찍합니다, 생각만 해도. 자, 그럼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부디가 지난주에 부디한수에서 전세로 살까 내 집에 살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못 보신 분들 꼭 보시고요. 자, 그럼 문제.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은 무엇인지 그걸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1번 취득세, 2번 재산세, 3번 양도세. 자, 부디님 힌트 주세요. 아니, 이번에 수험생분들 어쩌다가 저희 채널과 이제 만나게 되시면 좀 맞춰서 커피 많이 드리고 싶다라는 취지로 드리는 퀴즈인데 약간 당황하실 수 있어요. 나 부동산 전혀 우리 수험생들은 특히나 관심 없는데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부동산 모르셔도 맞히실 수 있는 문제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건 이제 이 집을 살 때 팔 때 이제 세금을 많이 내는데요. 근데 이제 올해 초에 현 정부에서 1년 동안 유예를 해주기로 한 세금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중과 배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했죠. 내년 맞지? 내년 4월인가요? 4월까지. 그래서 집을 뭐를 근데 해줬나? 뭐를 해줬어요? 자, 네.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입니다, 여러분. 팔 때예요. 그러면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팔 때 내는 세금이니까 이게 취득세일까요? 재산세일까요? 아, 양도세일까요? 팔 때, 여러분. 팔 네. 때. 팔 때니까 뭘까요? 너무 쉽지 않나요? 맞네. 문제 진짜 그렇게 속에 하니까 되게 쉽네.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힌트 드리도록 하겠고요. 커피 쿠폰 넉넉하게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많이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셔도 좋고 뭐 전화보다 문자가 더 간편하시죠? 문자 보내주시고요. 네이버 폼 영상 밑에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 응모하실 수 있는 방법도 달아두고 있으니까 그쪽으로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도 열어놓고 있을게요. 자, 힌트 이렇게 드렸고 또 같은 방법 저희 정답 보내주시는 그 방법으로 똑같이 상담을 신청해 주실 수 있는데 이번에 상담이 1:1 특별 무료 상담이라고요, 부디? 예, 지금 저희가 세미나보다는 네. 실제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재산 상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조절을 해야 될지 네. 그런 이제 자산 컨설팅을 비롯해서 그리고 항상 이제 재테크라는 것은 내 재산을 불려가는 거거든요. 내 재산을 불려가는 거지 일확천금을 노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재테크를 과연 내가 있는 금액으로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은 어떻게 내 돈을 굴릴 수 있는지 총체적인 그런 자산 컨설팅을 해드리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준비했으니까요. 딱 5분만 상담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늦지 않으시게끔 연락을 주시면은 그분들에 한해서 성의성의껏 컨설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1:1 특별 무료 상담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시장이 좀 어렵다라고들 얘기 많이 하고요. 실제로 좀 얼어붙은 분위기 속에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가 또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마음은 바쁘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심층 상담해 드리려고 마련한 시간이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4일과 12월 1일 모두 목요일이고요. 1:1 특별 무료 상담입니다. 근데 이 시간이 나는 안 맞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또 따로 조율이 가능하니까요. 선착순 5분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나 문자, 이메일, 네이버 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요. 여기 소장님, 부디, 그리고 유민국 본부장님 예. 네, 이렇게 두 분이 상담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기대하고 와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요. 부디의 부동산 뉴스 바로 보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이버 폼을 통해서 상담을 남기는 방법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DJ 채널에 들어가신 다음에요. 아무 영상이나 다 여시면 되는데 이렇게 영상을 클릭하신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더보기란이 있죠? 댓글에 더보기란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아래 보시면 편리한 네이버 폼 글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셔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상담을 하실 수 있는 폼이 있으시니까 여기에 전화번호를 적으시고 그리고 간단한 내용, 상담 내용을 적으시면 편하게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디의 부동산 뉴스를 똑바로 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바로 보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사가 주요 기사로 올라와 있을까요? 일단 한번 5개 뉴스를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김포에 46,000 가구 컴팩트 시티 신규 택지 조성 소식, 지하철 5호선 연장이 GTX까지. 두 번째, 내달부터 LTV 50% 상향, 연봉 7천만 원, 대출액 얼마나 늘어나나 보니. 세 번째, 서울, 과천, 성남, 광명 빼고 부동산 규제 지역 다 풀렸다. 네 번째, 목동 재건축 본격화 53,000 가구 미니 신도시로 탈바꿈. 다섯 번째, 더 호화롭게 황제 한남 뉴타운 한 번 더 들썩인다. 황제 한남 뉴타운 한 번 더 들썩인다. 이렇게 5가지 소식인데 이 중에서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부디가 오늘 바로 볼 소식, 똑바로 봐줄 소식은 아무래도 규제 아닐까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3번. 네. 규제 지역 다 풀렸다, 지금. 근데 이 제목들 가만히 보면 제목들 잘 뽑는 것 같아요. 인포에 뭐 46,000 가구 컴팩시티 신규 택지 조성 이렇게 해서 인포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바뀔 것이다, 지금. 뭔가 이런 암시를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지하철 5호선 연장이 GTX까지 뭐. 그런데 지금 아직 그 김포 한강신도시도 다 아직 안 돼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이거 언제 될까요? 신규 택지 조성해가지고. LTV 50% 상향. 이거는 결국은 DSR을 바꾸지 않으면, 네. 완화시키지 않으면 별로 의미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그래서
서울, 과천, 성남, 광명 빼고 부동산 규제 지역 다 풀렸다. 가장 중요한 지역은 좀 안 푸른 거죠. 가장 좀 집값이 오를 거다 생각하는 건 목동 재건축 본격화. 이거는 뭐 목동이야 뭐 항상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네. 곳이니까 뭐 결국 언젠가는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큰 뭐 소식이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네. 결국은 될 거니까. 황제 한남 뉴타운 아주 제목이 그럴듯합니다. 황제 한남 뉴타운 그럴까요 과연? 근데 한남 뉴타운이 사실 좋긴 좋죠. 근데 특별히 저는 뭐 황제라고까지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제목들은 뭐 이렇게 다양하게 기사들이 나왔는데 규제 지역 지금 다시 한번 또 풀었죠. 오늘 이거 가지고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서울,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을 빼고 다 푼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 풀었고 경기 경기 다 풀었죠. 이제 거의 전 지역 다 푼 거고 세종도 푼 거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으로 보자면 상당히 많은 지역이 규제 지역에서 이제 해제가 된 겁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이 다 아직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근데 서울은 예전에도 규제 지역으로 묶였을 때도 똑같았어요. 그게 네. 뭐냐면은 지방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니까 이 경기권 풀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니까 서울을 푸는데 강남 상구를 뺀 서울을 풀었어요. 강북이나 뭐 이런 쪽으로. 네.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서울 강남 상구를 풀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가장 핵심 지역들이죠. 뭐 서울하고 뭐 과천, 성남, 하남, 광명, 하남 미사 있잖아요. 미사지구. 그래서 가장 중요한데 뭐 해서 뭐 신문 기사들 보면은 뭐 효과가 좀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약간의 효과는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사실 규제가 물론 이제 이런 규제들이 하나씩 풀려야 되는 건 기정사실이지만 규제가 이렇게 찔끔찔끔 풀려가지고서 과연 시장이 좋아질 것이냐.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이 금리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금리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지 시장이 움직이지 지금 이런 규제 이렇게 찔끔 풀었다고 해서 시장이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뭐 12월부터 뭐 LTV 50% 단일화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미 뭐 한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DSR도 사실 풀려야 되고 규제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규제를 풀 때 한꺼번에 확 풀어서 시장에다 강한 메시지를 줘야 된다.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드렸죠. 이렇게 찔끔찔끔 풀다가는 오히려 이런 정책 부양에 이 완화의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이런 기사들이 이렇게 보면은 규제가 엄청나게 풀리니까 뭐 지금 뭐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쪽에 거래가 또 나머지 지역들은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물론 규제가 묶여있는 것보다는 당연히 낫죠. 네, 당연히 낫지만 사실은 작은 부분일 뿐이다. 효과는 작을 것이다 라고 보여져서 크게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거래 절벽을 해소하기는 상당히 역부족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보면서 물론 그게 어떤 지금 좀 얼어있는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온기를 줄지는 그건 다음 문제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서울,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의 가치가 오히려 더 올라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기만 그렇죠. 빼고 풀었으니까 어때요? 항상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규제가 묶여있는 지역과 묶여있지 않은 지역, 예전에도 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안 묶여있으니까 그쪽에 가서 막 투자를 해. 근데 안 묶여있으면 왜 안 묶여있냐. 집값이 오를 염려가 없으니까 안 묶어놓은 거고 네. 묶여있는 데는 집값이 많이 오를 위험성이 있으니까 묶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투자 가치는 묶여놓은 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도 저는 뭐 동의를 합니다. 어쨌든 그게 뭐 당장의 이 지역들의 거래로까지 이어지는지야 미지수지만 어쨌든 이렇게 좀 6월과 지난 6월, 9월 두 차례에 걸쳐서 규제 지역을 해제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정말 수도권까지도 대거 포함을 시켜서 규제를 해제했다는데 의미가 있는데 이것 또한 좀 찔끔찔끔이다라고 부디는 예,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하나 네. 그래도 조금 정부에서 대처를 좀 하고 있다 하는 거, 이 미분양 아파트가 지금 심각하다. 네. 지금 정부에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먼저 선제 대응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좀 뭐 PF 부실 이런 것들이 좀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좀 차단을 할 수 있는 조금 빠르게 움직였지 않나. 11년 전에 이제 저축은행이 부도가 나고 하는 그런 사태가 터진 거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좀 잡으려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요. 또 잘한 것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규제를 할 때는 막 이렇게 누르면 값이 진짜 많이 올라가고요. 이렇게 또 다 푸는데도 사실 시장은 활기가 없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그런 얘기 많이 네, 했어요. 네. 그 진보 정부가 들어왔을 땐 집값을 많이 올려놓고 규제로, 그리고 보수 정권이 들어오면은 값이 안 오르더라 오히려. 그러니까 이건 푸는데도. 법칙이 아니라 어떤 그동안에 봐왔던 음. 어떤 경험들이 그랬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정책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만족시킬 수 없는 거고 네. 한쪽을 만족시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부동산 정책은 우리가 그러게요. 자산을 거의 우리 전 국민의 70% 이상이 한 75%가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참 어려운 문제다.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정책에 대해서 총평을 해주시면 좀 아쉬움이 남는다 쪽이세요? 그렇죠. 지금 지금 현 정부가 들어와서 규제를 강하게 좀 풀고 할 것이다. 시장 활성화를 시킬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의외로 이 대책이 점점 지지부진 늦게 나오는 거죠. 늦게 나오게 되고 하다 보니까 실망한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집값이 많이 떨어지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집값이 많이 떨어지면 집값 떨어지니까 박수 환영 막 이렇게 이제 하는 분들이 있는데, 반면에 네. 집을 또 가지고 샀던 분들, 뒤늦게 작년에 또 뭐 2030 세대 많이 샀다는데, 작년에 그런 분들이 집값 떨어지면 엄청나게 또 상실감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면의 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부 정책이 좀 더 어떤 신속성을 가지고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지, 자꾸 어떤 시장 상황에는 정치적인 논리로 시장을 보면 안 된다라는 생각. 네. 서울,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빼고 부동산 규제가 해제가 되었다는 이야기, 또 그걸 어떻게 이 사안을 똑바로 봐야 되는지 부디의 의견과 함께 봤습니다. 이제 여러분 개개인의 좀 세부적인 고민으로 들어가서 해결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 시작해봅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조금 더 세세하게 해결해드리고자 전화 연결 통해서 저희가 고민을 좀 들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주시고요. 문자 남겨주시고 또 이메일도 보내주시고 네이버 폼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을 좀 들려주시면요.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연결되어 있는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 많이 봐주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많이 보고 네, 있어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봐요. 아, 그럼요. 옛날부터 많이 보고 있어요.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옆에서 우리 또 부디가 흐뭇하게 웃고 계시는데 조금 이따 저희 통화해보시고요. 그 네네. 한수장님 그 방송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그럼요. 예, 네. 옛날부터 보고 있죠. 아유, 고맙습니다. 찐팬이시구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좀 속 시원하게 부동산 고민을 해결을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점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제가 네. 중구 신당 현대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매수한 지는 한 3년 조금 넘었는데요. 네. 이거 계속 가져가야 되는지 아니면 매도하는 게 나을지 궁금해서요. 신당 현대에 지금 살고 계시는 거예요? 매수하셔서? 네. 네. 그러시구나. 근데 왜 매도하는 게 나을까? 왜 고민을 하게 되신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네. 앞으로 비전이 있는 건지, 아니면 또 팔고 이럴 때 어디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건지, 그런 걸 잘 몰라서요. 그러세요. 그러면 3년 전에 매수하실 때는 어떤 생각으로 거기 가신 거예요?
거기 뭐 또 더블 역세권도 있고 네. 가격도 괜찮아서 또 그때는 매수했죠. 아, 그러세요. 근데 지금 네. 보니까 이게 과연 좀 더 들고 가는데도 괜찮을까, 괜찮은 곳일까 좀 생각이 많으신가 봐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부디하고 통화해 보시고 또 신중한 결정해 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신당 현대아파트 입지는 상당히 좋은 곳이에요. 아, 그래요? 지금 보면은 뭐 여기서 사실은 상황심리역도 있고 행당역도 있고 신당역도 있고 송구역도 있고 다 좌우지간 요 가운데에 딱 끼어 있어 신구모역. 그래서 사실은 뭐 항복판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상당히 네. 입지는 괜찮아. 근데 이게 좀 오래된 아파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아마 내년쯤 되면 한 30년 될 거예요. 내년쯤 되면은. 맞아요. 예. 그래서 30년이 되면 이제 예. 재건축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항상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게 재건축을 할 때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근데 이 아파트는 그래도 재건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아파트예요. 아, 예, 그러면은 그래요? 지금도 900세대가 넘기 때문에 이 1000세대 네. 이상의 대단지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사업성이 좋은 네. 아파트예요. 신당동이 네. 사실 지금 이쪽 라인이 전부 다 그 단독주택 빌라 밀집 지역들이거든요. 네. 예, 네. 빌라 밀집 지역들에 이제 아파트가 이제 종종 끼어 있는 건데, 사실은. 네. 예, 그런데 이 신당동이 중구잖아요. 중구는 이 서울의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중구예요. 가운데 중자 써서. 그래서 중구는 네. 한복판, 서울의 한복판에 네. 있지만, 입지도 네. 상당히 좋지만, 단점이 뭐였냐면은, 주변이 전부 다 예. 빌라 단독주택이에요. 아파트보다는. 그래서 그렇죠. 개발이 잘 안 되는 곳이었는데 지금 네. 정부 들어와서 이 중구 신당동 쪽이 좀 크게 이제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지금 여기 바로 여기서 멀지는 않는데요. 여기 청구초등학교 있는데 이쪽 라인 여기도 네. 지금 8구역이라 그래서 신당 8구역. 그래서 지금 한참 네. 지금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네. 여기가 9구역이네요. 9구역. 신당 네. 추진하고 있고 8구역은 저쪽에 그 남산타운 건너편 쪽에 그쪽에 그쪽 라인에 이제 그쪽이 이제 9구역이고요. 여기가 이제 8구역이고요. 여기가 9구역이고요. 그다음에 신당역 쪽 이쪽이 10구역이에요. 아, 네. 예, 10구역 해가지고 여기는 옛날부터 이제 신당 10구역이라고 그랬는데 여기가 지금 뭐 재개발 예전부터 추진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되다가 지금은 지난해 이제 신속통합기획, 신통기획으로 재개발을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다시 지금 네. 신청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네. 뭐 입지들은 다 괜찮은데, 네. 그리고 여기 또 바로 신당역 이쪽 라인으로 여기가 이제 모아타운이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모아타운이 이제 확정이 네. 돼가지고 네. 모아타운 진행하고 주변이 다 낡은 동네가 다 이제 아파트 동네로 바뀌는 거예요. 아, 예, 그리고 이 아파트는 또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되고요. 네. 예, 그래서 바로 여기 신당, 여기 있는데, 이쪽 모아타운은 지금 이제 올 연말까지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에 네. 이제 구역 지정을 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주변 지역들 낡은 동네들이 다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쪽도 바뀌고 네. 이쪽도 바뀌고 다 지금 바뀌어가는 과정이 있어서 그럼 주변이 네. 이제 전부 다 아파트 지역으로 되겠죠. 그래서 입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곳이라서 여기는 지금 네. 거주하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끝까지 실거주와 투자는 저는 이제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는 거주 겸 투자로도 훨씬 가치가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 주변에 이런 재개발 되는데 이런 데들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은 아마 다들 바뀔 거예요, 주변이. 그래서 상당히 지금은 이 재개발 이쪽 신당동은 재개발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 가지고 계신 데는 그냥 계속 가져가셔도 재건축 호재도 있고 주변에 그런 재개발들이 진행됨에 따라서 가치가 같이 상승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끝까지 가져가셔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조금 돈이 여유 자금이 있는데 예. 주변에 재개발 같은 거 투자해도 괜찮아요. 예, 이 신당동은 다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특히 지금 신당역 쪽에 이 모아타운 진행하는 곳
이 신당역 바로 이쪽에 이제 모아타운 1구역, 2구역, 3구역해서 3개 구역 진행하거든요. 예, 네. 이쪽은 지금 뭐 어쨌든 기본 계획 세워서 내년에 구역 지정을 하려고 하는 데기 때문에 이미 확정이 된 데는 안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네. 예, 뭔가 진행할까 말까 하는 데는 좀 불안해.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기가 조금 초보 투자자들은 뭐하지만 이 신당역 쪽은 모아타운은 이미 확정이 돼 있어서 이제 진행이 뭐 되는 곳이니까 만약에 이게 기본 계획이 확정이 돼가지고 구역 지정이 되는 순간 가격이 팍 뛰어요. 아, 예, 확 뛰어요. 이게 무슨 몇 천만 원 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가격이 확 뛰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가능하시고 여력이 되시면은 또 이쪽 동네를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쪽 예. 신당역 쪽에 모아타운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가치가 큰 곳이에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 아파트 자체가 갖고 있는 재건축 이슈나 가능성도 있고, 주변이 바뀔 만한 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참 좋은 입지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또 여유자금으로 주변에 재개발 투자도 충분히 하셔도 하시면 좋을 것 됩니다. 같다. 예. 네. 라는 결론까지 내주셨고요. 또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이렇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 또 직접 1대1 상담, 심층 상담 이번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활용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사연으로 들어와 있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좀 읽어보고요. 해결 도와드릴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답심리 쪽을 투자 목적으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답심리역에서 5분 정도 거리에 답심리동 482번지 쪽 부근으로 3룸에 매매가 4억 5천으로 보고 왔는데 가격도 적당하고 개발도 언젠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마음이 기울고 있는 상황에서 결정 내리기 전에 먼저 조언 구하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매수해도 될까요? 일단 현명하십니다. 일단 결정을 딱 내리시기 전에 마지막 어떤 조언 현명하신 것 같고요. 요지는 답심리역 굉장히 인근인 것 같아요. 5분 정도 거리라고 하니까 3룸에 4억 5천짜리를 보고 이제 개발도 기대하시는 것 같고요. 어떨까요? 매수 괜찮을까요? 예, 지금 보면은 여기가 답심리역인데요. 이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동대문구고요. 동대문구. 그다음에 이쪽은 성동구예요. 달렸죠. 길을 중심으로 해서 답심리역 쪽이 아마 지금 생각하시는 데가 이쪽 라인인 것 같아요. 역세권 이쪽 라인. 이쪽 라인은 상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노후도가 오래된 데예요. 오래된 데고 매매가 얼마라 그랬어요? 이쪽이? 4억 5천으로 보셨대요. 4억 5천. 매매가 4억 5천. 자, 이쪽이 지금 뭐 오래된 데고, 가격도 뭐, 그렇죠. 역세권이잖아요. 예, 역세권에 붙어 있고 해서 이쪽에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4억 5천이면은 이게 사실은 이 싼 금액은 절대 아니거든요. 싼 금액은 아닌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개발이죠. 개발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언젠가 뭐 30년 후에 개발되는 건 의미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이쪽은 특징이 뭐냐면은 이쪽에 공구상가라든지 그리고 근생들이 상당히 많은 곳이에요. 노후도는 심한데 자, 근생이나 공구상가들이 많은 데들은 사실은 이 개발을 하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주택이 있으면은 뭐 모아타운이든 재개발이든 뭔가 추진을 하면 되는데 노후도는 맞는데 개발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물론 시간이 지나서 언젠가는 되겠죠. 언젠가는. 하지만 언젠가가 언젠가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상당히 저는 그래서 왜 굳이 이쪽을 들어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쪽보다는 어차피 그 금액에 비슷한 금액으로 지금 이쪽 라인이 여기가 용답동이거든요. 전체가. 여기가 용답동이에요. 여기 용답동. 이 용답동은 성동구잖아요. 항상 우리가 구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서울에 25개 구가 있는데 거기서 핵심 지역들이 어디냐. 우리 보통 마용성 하잖아요. 마포구, 그 다음에 용산구, 성동구, 마용성. 얘가 성동구예요. 나 성동구에 지금 요쪽이 청계자이죠. 청계자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다 나가고 철거하고 공사를 하고 있어.
재개발 진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용담역 이쪽 라인으로 지금 요렇게 나눠서 여기 1구역, 2구역 해가지고 이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도 답심리역하고 용담역하고 완전히 역세권이거든. 초역세권이거든요. 역세권에 붙어 있다 보니까 여기는 역세권 개발로 지금 동의서를 걷고 있어요. 추진을 하고 있어요. 역세권 개발로.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쪽도, 답심리 쪽도 입지는 상당히 좋은 곳이에요. 좋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도 추후에 개발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언제라는지 미정이라는 거예요. 언제 될지. 여기는요, 이쪽 라인은 이미 지금 역세권 개발로 추진하려고 동의서를 걷고 있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들어가시겠어요? 금액이 비슷하다면. 당연히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어차피 투자를 꼭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이쪽 용답동 성동구 쪽으로 들어오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자, 노후도가 심하면 반드시 재개발이 될까요? 노후도가 심하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난관이 있죠. 거기에 어떤 그 근생 시설들, 상가라든지 건물, 뭐 근생, 그 다음에 뭐 어떤 공업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사실은 개발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쪽보다는 항상 건너편 쪽, 이미 지정하고 있는 쪽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현명한 판단이 될 것이다. 가격차도 크게 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정도 가격이면은. 그래서 조금 더 주고라도 이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동의서 걷고 있으면은, 만약 동의서 걷어서 여기가 만약 구역이 지정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 팍 뛰겠죠. 또 항상 우리는 뭔가 가격이 오르기 전에 먼저 투자하는 그런 현명함이 필요하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쪽보다는 이쪽으로 방향을, 성동구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역세권 개발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쪽이 뭐 정 마음에 들면 가도 되지만 언제 될지 모르는 곳을 지금 들어가는 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일단 뭐 결정을 앞두고 또 생각할 거리를 우리가 드린 그렇죠.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이란 게 한 번 투자하면 작은 금액도 아니고요. 그렇죠. 신중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부디 생각에는 조금 더 나은 대안이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이시니까 좀 고민해 보시고요. 또 1대1 심층 상담도 이번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락 주시고요. 다음 분 사연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41세고 죽전 아파트에 전세를 사는 중입니다. 맞벌이 하다가 아내가 육아휴직 중이고요. 2018년도에 한정우 소장님 유튜브를 보고 분당 정자동 상록 우성 매수를 했고 이번에 전세금이 오른 금액으로 서울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투자금은 많지가 않고요. 1억 이내로 자양동 역세권 투자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또 1주택자도 임대사업자 내고 투자하면 취득세 감면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내가 육아휴직인 동안에 다세대를 경매로 낙찰받아 월세를 받는 것도 생각 중인데 가능할까요? 아파트만 해보고 다세대는 문외한이라 두렵지만 하락장에 한 채 매수해보고자 연락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부동산에 상당한 열정이 있으신 분은 분명한 것 같아요. 이런저런 네, 고민과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요지는 1억 이내로 자양동 역세권 투자가 하고 싶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다세대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월세를 받고 싶다. 이거예요. 자, 제가 그러면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근데 어쨌든 반갑습니다. 제 얘기 듣고 정자동 상록우성을 매수했다고 하면은 정말 잘하신 선택이다라고 네.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1억 이내로 자양동 역세권 투자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1억 이내로 투자는 힘듭니다. 최소한 2억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1주택자도 임대사업자 내고 투자하면 취득세 감면받을 수 있을까? 1주택자도 역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제 조건은 신축을 사야지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취득세 85% 감면이거든요. 취득세 신축에만 해당이 되고 구축은 해당이 안 된다. 그리고 신축을 구입했을 때 장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신축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안 써도 돼요. 그게 또 하나의 장점이죠. 그 자금 조달 계획서 돈이 어디서 나는지 또 이런 것들을 하려면 더 불편하잖아요. 되게. 그래서 꺼리는 분도 많은데 이제 그런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물건을 낙찰을 받아서 다세대를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월세를 받는다.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빌라를 산다는 개념은요,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빌라를 사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빌라를 사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빌라를 사면 절대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은 빌라는 아파트와 틀리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선호도가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빌라라는 것은 내가 단순히 빌라에 투자해서 빌라를 산다는 개념은 그냥 그런 단순 빌라가 아니고 지금은 빌라지만 나중에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에, 즉 미래의 아파트에 우리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빌라를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 경매로 1억대의 낙찰을 받아서 경매로 나오는 것들은 그런 재개발 가능 지역의 물건은 절대 나오질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전혀 재개발하고 무관한 그런 이제 다세대 주택들, 이런 것들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거들떠도 보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이 경매를 많이 했던 분들이 어떤 걸 많이 했냐면요. 그 빌라 같은 오래된 빌라들 있죠. 그걸 사들여가지고 그걸 갖다가 싹 수리를 해가지고선 다시 매도하는 거예요. 다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익을 내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시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는 그 경매 물건은 권해드리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하락장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하락장에서 뭔가를 산다는 생각은 뭔가 남들보다 좀 깨어있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도 제 방송을 많이 보셨으면 얘기 들으셨겠지만, 시장은 점점 차별화가 커진다. 지금 재개발 시장은 뭐 온천지에 서울에 다 재개발한다고 앞으로 할 텐데 어디에 들어가야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어디에? 외곽에 들어간다는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외곽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은 1억대의 외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요, 재개발이 결국은 잘 진행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 많은 곳들이 무수하게 앞으로 지정이 될 텐데 그 무수하게 지정이 되면 다 진행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중심축들만 중심으로 해서 지정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더 보태서 한 1억 중반대라도 돼야지 좀 뭔가 중심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싼 게 비지떡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드리는데 부동산도 똑같다라는 얘기. 그래서 저는 자양사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양사동도 지금 제가 자양사동에 작년에도 지난해에도 투자를 하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드렸었죠.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자양사동 같은 경우도 자양사동도 이제 신통기획해서 신속통합기획으로 뭔가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모아타운으로 진행하는 것도 있고, 사실 여러 가지 재개발 중심 지역에 재개발 진행하는 것들은 분명히 존재해요. 존재하고 그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1억 중반이라고 1억대라고 해서 1억이라 그래가지고 싸다고 아무데나 외곽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꼭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제 방송을 또 보시고 또 투자도 하신 분이니까 만약에 정말 필요하다면 꼭 한번 저희 연구소를 방문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상세하게 아마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부터 제가 컨설팅을 해드리는 시간을 꼭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에 대한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의 열정은 정말 높이 사지만 어쨌든 생각하신 두 가지 방법이 다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렇게 투자에 지금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고요. 한 번 더 방향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생각 한번 잘 해보시고 또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 계신 분들도 나도 부동산 고민이 있는데 싶으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돼요. 전화 주시고 문자도 남겨주시고 이메일도 보내주시고요. 네이버 폼도 활용해서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이제 다시 또 찾아왔습니다. 주말이. 자, 주말 건강하시고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가족과 함께 행복한 그런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부자 부자 되세요. 되세요.